안녕하세요, 강대원 약사입니다. 벌써 올해도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런 날씨에는 감기 말고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오늘은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중풍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이고 다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편의를 위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50만 명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데요.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서 사망 원인 4위라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특히 추운 1월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많아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출혈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위험군에 속하니까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 더욱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우리 몸은 겨울철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실내 외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혈관 수축과 이완이 자주 일어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시점에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쌓이거나 혈액이 응고돼서 혈관을 막는 뇌경색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 주의해야 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의 어느 부위에 산소가 부족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관장하는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감각이 없거나 저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걷는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어눌하게 나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얼굴 근육이 떨리거나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FAST라는 줄임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F는 face로 얼굴 떨림이나 마비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A는 arm and leg로 팔과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S는 speech입니다. 아까 말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T는 time입니다. 119를 부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패스트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라면 3시간 이내에는 혈전 용해제를 써서 처치가 가능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빨리 치료를 해야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후유증도 줄어드니까 패스트 법칙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인데다가 위험성까지 크니까요. 사실 걸리고 나서 잘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잘 해서 안 걸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뇌졸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병원 가서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거 덜 먹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테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술과 매운 음식은 혈액을 빨리 돌게 해서 혈관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짠 음식을 먹으면은 혈관 벽의 긴장도를 높이고 신장에도 부담이 돼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 음식은 설탕을 얘기하는 건데요. 설탕이나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액에 있는 지방 중에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성 지방이 많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의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 중에서는 특히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데요. 그게 심장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압 관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담배는 다양한 방식으로 혈압을 높이는데요. 예를 들면 담배의 니코틴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안에 니코틴 외의 화학 물질들이 혈관의 막을 손상시키고 항이뇨작용을 발생시키는데, 이 항이뇨작용은 몸에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게 하기 때문에 또 혈압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해줘서 뇌졸중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뇌졸중이 발생했던 사람들 중에서 운동을 했을 때 재발 위험이 11% 감소하고 사망률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진은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뇌혈관 질환 관리에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운동은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 30분 이상씩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거나 추운 날에는 체온 조절이 중요하니까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밖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든든하게 차려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그리고 엽산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에서 유효한 성분은 징코라이드라고 하는데요. 혈액을 굳게 하는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켜주고 혈관을 확장해줘서 혈액이 잘 흐르게 도움을 줍니다. 병원에서도 혈액 개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서도 은행잎 추출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오메가3도 혈액 응고를 막고 혈전을 용해하는 작용도 해주고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뇌졸중 발생률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엽산도 도움이 됩니다. 엽산을 임신 전후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엽산은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단백질 생성에 관여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뇌졸중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임상시험 결과를 모아서 분석한 연구에서는 엽산과 비타민 12를 함께 복용하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비타민이나 폴리페놀이 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니까 과일, 채소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혈압 관리와 체온 조절을 잘하는 습관을 같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뇌혈관 질환의 종류와 문제부터 건강한 관리법, 뇌혈관을 지키는 영양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추워지는 겨울철 더욱 세심하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원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